금고를 열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마지막 숫자에서 딸깍하고 부드럽게 맞물리는 소리.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곳, 심지어 장례식 전날까지도 절대 열지 말아라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시던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어릴 적 찍었던 사진, 가족 사진, 딱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단란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아버지가 낯선 아이들과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남자는 분명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죠?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겨볼수록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소중한 날들. 한 번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겐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아버지에게 소중했던 가족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 단둘이 살았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5살이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부터 말이 없어지셨어요. 아침에는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주말에도 아버지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도 고등학교 입학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학비를 빠짐없이 내주셨어요.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셨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해야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집을 떠났어요. 일부러 먼 지방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방학 때만 집에 왔고 그마저도 며칠만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졸업 후 취직하고 저는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축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식이 끝나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는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집에 들르셨어요. 손주를 보고도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잠깐 안아보시고는 조용히 돌아가셨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 댁에 들렀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웃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출혈이라 회복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정희예요.
눈 떠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전함이 컸어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살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먼지 쌓인 선반, 부엌으로 가니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였을 겁니다. 라면 그릇 하나와 물컵 하나. 저는 그걸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쓰던 책상, 고등학교 때 읽던 책들. 아버지는 제 방을 그대로 두셨던 겁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성적표, 중학교 상장, 고등학교 졸업장. 아버지는 다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결혼식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 사진도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없으셨지만 제 모든 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기쁘다. 정희가 대학에 합격했다. 다행이다. 정희가 결혼한다. 잘 살기를 바란다. 손주가 태어났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책상 옆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금속 금고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번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뒤지다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내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고에 숫자를 입력했어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대신 낯선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봤어요.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사진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날, 1995년 여름, 민수 생일, 7살, 2000년 봄, 해수욕장에서 2003년 여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금고에 숨겨두셨을까? 왜 제 사진은 한 장도 없을까? 아버지는 저 말고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나이 지긋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고인의 따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오랜 친구입니다. 박철수라고 합니다. 장례식 때 뵙지 못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금고를 열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대신 제가 모르는 사람들 사진만 가득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고인께서 그걸 걱정하셨습니다. 따님이 오해하실까 봐요. 오해요? 제가 뭘 오해한다는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당신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저 남자는 제 아버지예요. 왜 그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거죠? 왜 제 사진은 없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혼자 키우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밤마다 술을 드시며 어머니 생각을 하셨어요. 당신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웃 가족을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있는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가족을 보며 당신 어머니와 당신을 떠올렸다고 하셨어요.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대주시고 아이들 학비도 대주셨어요. 명절 때면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여행도 함께 갔죠.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셨어요. 큰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작은아이가 취직할 때까지요. 그 가족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돕고 있던 이웃이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 사진은 왜 없었던 건가요? 왜 저는 금고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을 도우시면서 왜 제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사진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건 가장 깊은 곳에 숨긴다고요. 금고 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틈이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 패널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봉투. 시간이 지나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양쪽에서 저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표현이 서툰 아버지였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어요.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래서 금고 제일 깊은 곳에 당신 사진을 숨겨두셨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다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어머니를 일찍 보내고 너를 혼자 키우면서 나는 늘 부족한 아버지였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고 안아주지도 못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다. 하지만 너는 내 전부였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을 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 생각을 했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 기뻤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서툰 아버지였다. 하지만 너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 금고 안에 다른 가족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도왔던 이웃이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진짜 내 가족은 너 하나뿐이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줘. 너는 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었다.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 내 울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어요. 금고를 열었을 때 오해할까 봐요. 그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따님이 금고를 열면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을 뿐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남을 돕는 일에도 마음을 쓰셨지만 제 생일을 금고 비밀번호로 만드셨어요. 제 사진을 금고 제일 깊은 곳에 숨기셨어요. 금고는 저를 지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아주 소중한 것을 숨겨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아버지는 평생 묵묵히 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말없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